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양찬주입니다. 나이는 Too much. NG. 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사님을 모시고 새로 바뀐 6점 기술이민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고, 그리고 기존 것과 헷갈리시지 않기 위해 정보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전 영상에 저희 유치원 교사분들의 대화 속을 이어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시고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패스웨이로 하면 될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양찬주 이민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기존의 기술이민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크게 달라진 점과 그리고 뭐 기존의 동일한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 SMC 기술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고용, 경력, 학력, 그리고 고용이 된 지역이 이제 오클랜드 외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각각 점수를 내가 신청하고 그 점수가 160점이나 18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초청장을 받게 되고, 그 초청장을 받은 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구조였다면은, 이번에 바뀐 내용은 고용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가 있게 되고, 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제 당연히 고용주는 어크레디티드 임플로이어라는 뭐 예전에 없었던 제도에 맞춰서 또 고용주가 미리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경력만 또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국 경력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럼 네. 이제 한국 경력이나 해외에서 경력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점수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경력이 소용없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 6점제라는 그 점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래 오클랜드 외에 지역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오클랜드 굉장히 디스하면서 네. 오클랜드 절대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 지방 점수는 없어졌나요? 지방 점수는 10월부터 아직까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8월 중순에 마지막 EOI가 있고 의향서가 있고, 그때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지역 외 점수, 그러니까 오클랜드 지역 외 점수를 받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바뀌는 올해 10월부터 변화되는 거에서는 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과 그럼 동일한 조건들은 나이랑 또 뭐가 있겠죠? 나이도 동일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5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가 동일한 건데, 나이가 이제 고용이 더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나이들은 점수를 더 많이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나이에 대한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수에 차등이 없는 거네요. 점수에 차등이 없는 거죠. 54세라면 20살이나 54세나 30살이나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엄청 좋은데, 그거는? 영어 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우선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킬드 마이그런트 카테고리 파스웨이라고 나온 첫 번째 파란색 배경으로 나와 있는 쪽에는 뉴질랜드에서 협회 등록을, 그 직업의 협회 등록을 필요로 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나 뭐 엔지니어들도 해당이 되는 직업들이 있죠. 이 직업에 한해서 6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요구하는 협회 등록을 하는 직업일 경우 6점을 준다라는 얘기의 첫 번째 얘기고, 아래로 내려가면 5년의 이상의 트레이닝은 5점, 이제 등록이 아닐지라도 그 직업이 뉴질랜드 이민성이라기보다 통계청에서 미디언 웨이지라고 나오는데, 그 미디언 웨이지는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임금 끝과 끝 중간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언 웨이지의 3배가 되시는 분들도 6점을 줄 수 있게 되고, 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학력, 경력 상관없이 6점을 받아서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6점 제도는 네. 학력 또는 시급이 높거나, 이거 두 개가 거의 포커스네요. 그렇죠. 네.
학력도 예전에는 디플로마 뭐 레벨 6 이런 거 됐는데 지금 학사 이상이거나 그렇죠. 준학사, 한국말로 준학사라고 하셨던 전문대 그쵸. 졸업 경우에 네. 레벨 7보다는 레벨 6로 나오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의 준학사도 여기 와서 레스토랑 매니저 하신다고 그러면 쓸 수가 있었어요. 학력을. 학력으로. 네. 근데 이제는 안 되고 학사 이상을 하셔야 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버셔야 되거나. 돈을 많이 버셔야 되죠. 그러면 새로 바뀐 그 6점 기술이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민성에서 저는 좀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예, 문제점을. 예. 네. 기존에 있던 문제점 파악을 했고 그리고 학력이 높거나 시급이 높거나 다 있지만 또 여기에서도 뉴질랜드 경력만을 점수화해 준다는 얘기는 막 영주권만 받고 바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 아니면 뭐 여기에 뭐 네. 아시잖아요. 그쵸. 이민성에서 저는 한마디를 네. 세금 많이 낼 사람들 온나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궁극적으로는 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같이 우리가 서로 다 세금 많이 내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법무사님 요즘에 가장 핫한 ECE 유아교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저희가 이 졸업 후에 영주권 패스웨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듣는 코스가 Non-Degree Level 7이라고 Graduate Diplo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년짜리 과정을 들으시거든요. 물론 1년보다 좀 이렇게 길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비자의 순서는 뭘까요? 학교 다니실 때는 학생 비자일 거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비자 타입은 이제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일 거고요. 네. 공부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의 워크 비자 기간으로 나오겠죠. 네, 그때는 네. 이제 오픈 워크 비자로. 맞아요. 오픈 네. 워크 비자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죠. 예, 이제 오픈 워크 비자라고 하면 이제 오픈 투 애니 인플로이어라는 뜻이에요. 아무 고용주들에게나 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고 계신 오픈 워크 비자고. 네. 예, 그렇게 1년 뭐 말씀하신 논디그리로 이제 1년 미만 코스잖아요. 네, 1년 코스예요. 1년 코스요. 네. 1년이 나오실 텐데 네. 예, 또 직업에 따라서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이민성 그걸 인지를 해서 그 기간까지 2년 내 기간에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유아교사는 졸업하시고 2년 워크 비자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2년 받으시고 빨리 취직을 하셔야겠죠? 하셔야죠. 네. 왜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유치원 교사는 그린리스트 티어 2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네. 그린리스트 티어 2가 뭘까요? 이건 이민성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입니다. 직업 목록이죠. 직업군이고 이제 뉴질랜드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직업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티어 1은 급박하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급박하게. 장기적으로도 오랫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직업이고요. 네. 티어 2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티어 1과 티어 2를 나누는 이유는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스킬드 마이그런트 카테고리 말고 네. 이제 그린리스트 파스웨이에 티어 1과 티어 2를 나누는 이유는 급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업군들은 바로 영주권을 준다라는 그게 네. 티어 1. 티어 1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되겠죠. 네. 그 티어 2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그 과정을 공부하고 수료하고 2년 동안의 뉴질랜드 경력을 쌓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놓은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라는 카테고리로 나눠놨죠. 네, 직업군은 아래 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히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EC 관련해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근데 A양이 한국에서 유아교육 석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와가지고 취직을 하자니 비자가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1년짜리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 과정 레벨 7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네. 이런 분들에게는 영주권 패스웨이에 어떤 방법이 빨리 또 유리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죠? 네. 아직 이제 오실 분들을 오실 얘기하는 거죠. 분들 저희가 네. 또 예.
기존의 SMC로 설명 안 하고 6.0로 바뀌는 내용, 네. 그린리스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티어 2이기 때문에 이제 그린리스트 파스웨이로 과정 마치시고 잡 오퍼를 유치원 교사로 받으신 다음에 2년을 일을 한 다음에 워크 레지던스로 가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학력이 지금 이제 석사가 있으시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공부하신 석사가 뉴질랜드에도 동일한 석사다라는 네. 판단을 받게 된다면 네. 받길 SMC의 점수가 5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5점. 네. 2년을 일하실 게 아니라 1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죠. 아, 네. 그분은 그러면은 바뀐 6점 제도의 SMC 카테고리 아래 영주권을 신청을 그렇죠.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고용주랑 싸워가지고 내가 아이씨 때려쳤어.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한 3개월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쉬었는데 내 비자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남아 있었어. 근데 영주권을 하려면 내가 2년을 채워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용주랑 싸웠어가 단순한 얘기 같지만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고용법에 고용주가 잘못한 상황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민성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그만둔 건지 일을 부당 해고를 당한 건지 다 판단해서 할 얘기예요. 아, 그럼 네. 이제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엄청 그 어필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자 기간이 2달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죠. 현실적으로 2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고용주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근데 영주권을 기다리는 과정인데 신청을 했는데 네. 사장님이 갑자기 남같대. 네. 내가 알던 사장님이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나도 좀 뭔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기서 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와 가고 있어요. 네. 내 영주권은 심사가 들어갔는데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마주하는 일들이. 아, 그래. 들어오도 참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유치원 교사로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제너럴 하게. 왜냐면 그럴 경우는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이 법무사님들이 카메라 켜고 하겠어. 근데 나는 궁금해. 이거 항상 매일 에브리데이 생기는 일들이잖아. 그쵸? 고용주 분이 엄청 잘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민성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케바케구나.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막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그만두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끝까지 버티시오. 현실적으로 나올 때까지. 버티셔야 되네. 네. 자, 변호사님 다음번에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뭐냐면 학업 중에 배우자분이 워크 비자를 받아서 자녀분들이 무상교육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